너 그 소식 들었어? 고발뉴스에서 마트를 한대. 어디로 가야 돼? 가긴 어딜까? 인터넷 쇼핑몰이라고. 포털에서 고발마트를 검색해봐. 어마어마하게 많은 제품들이 은하계 최저가로 공급되고 있어. 고발마트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발마트에서 만나요. 이준석이 꿈꾸는 세상이 바로 이겁니다. 지난주 말에 이재명 지사가 서울대 갔어요.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시험 갑질 청소 노동자 사망. 서울대 찾아서 눈물 쏟은 이재명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재명 지사의 형제, 자매, 친척? 네, 여동생. 그런 분들이 그쵸. 청소 노동자로 지금 예, 일을 하고 야구르트 계시고. 배달하시는 분인데 네. 청소 노동도 하셨어요. 음. 더구나 청소 노동 중에 화장실에서 돌아가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재명 지사를 오랫동안 옆에서 취재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생 또 남동생도 노동을 하고 있고 집안에 보통 형제 하나 잘 되면 다 끌어주잖아. 네. 다 먹고 살게 해주잖아. 근데 이재명이라고 하는 정치인은 그거를 얼마나 손과 마음이 가겠어요. 가족, 형제들한테. 근데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긴 거야. 근데 유일하게 딱 한 사람이 사고를 쳤잖아. 이재선이라고. 그 형님 되는 사람은 계속 인사민원하고 막 자기가 성남시에 와가지고 막 그냥 내가 시장 형이라고 그러면서 막 얼마나 소위 말하면 농단을 부렸죠. 그러니까 그거를 배제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른바 형수욕설 파문도 터져 나오고 한 것인데 그런 거 보면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독하게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네. 인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서울대 노동자들 자기 자신도 학교 가지 못하고 노동하면서 프레스에 찍혀가지고 팔이 장애인이 되고 자기 동생들도 다 노동을 하고 있고 그 와중에 또 과로사한 여동생도 있고 그때 빈소에 제가 갔었어요. 동생 여동생 사망했을 때 뭐라고 말을 못하겠더라고 저도. 참 많은 빈소에 가봤습니다만 이재명 지사로부터 정말 깊은 고통과 슬픔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날도 눈물을 쏟았다고 하는군요. 자,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게 아니라 지금 그 우리 사회 청소 노동자들에 대한 시각이에요. 여기 보시면 국민일보 단독인데요. 서울대 갑질 의혹 팀장을 두둔하는 글. 그러니까 서울대 갑질 의혹이라는 게 뭐냐면 이 청소 관련한 팀장이 청소 노동자들한테 불필요한 뭐 필기 시험을 강요하고 되게 그 뭐 복장 균형이라든가 힘들게 했다는 거야. 네. 그리고 노동 강도도 한 사람이 168명이 묶는 기숙사를 담당하게 하는 그런 대단히 가혹한 노동 환경을 유지했다라고 하는 건데 그 팀장을 두둔한 글을 찾아보니까 작성자가 지도교수더라. 그러니까 A 팀장을 두둔하는 글이 알고 봤더니 지도교수였다. 그러면서 이 지도교수의 댓글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동자를 독려하는 것이 갑질이고 직원으로서 품위를 지키게 하는 것도 갑질이라면 그리고 업무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도 갑질이라면 도대체 사용자 행위 중에 갑질이 아닌 행위가 뭐가 있을까? 이렇게 정말 적었습니다. 충격적인 댓글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면 그리고 직원의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조치도 정당화된다라고 하는 거의 산업혁명 초기의 노예적 공장주들의 생각 아닙니까? 저는 제가 경영학을 깜짝 놀라시겠지만 네. 전공했어요. 네. 그리고 더 놀라시겠지만 대학원 때 교환학생을 런던 비즈니스 스쿨이라는 데로 가서 제가 Ethical Resource Management 여하튼 윤리 경영에 대해서 전공을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제 지속 가능한 경영, 경제가 되려면 기업이 윤리적 자산을 확보를 해야 된다. 이미 90년대 초반에 갔는데 이미 벌써 경영학계에선 30년 이상 된 그런 주류 아이디어입니다. 근데 행정대학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행정의 대상으로 노동자를 보나 봐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 사람 말고 더 심한 사람이 있어? 서울대 학생처장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댓글을 보니까 이 청소 노동자한테 이런 식으로 시험을 보게 하고 아저씨 청소하는데 이런 게 왜 필요하냐고 이 919동의 준공 연도가 왜 필요하냐고 이런 시험을 봐가지고 넌 30점짜리야. 그러니까 서울대에 몸을 담고 있는 그런 인간들 군상들이 자기들 경쟁의 하이어러키에서 최상위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 경쟁에 적용돼야 되는 거야.
자기들은 경쟁에 이른바 가장 혜택받은 선민으로서. 이거 완전 이준석 마인드 아닌가요? 그렇죠. 이준석이 꿈꾸는 세상이 바로 이겁니다. 질식되는 세상. 자, 근데 여기 이런 짓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니까 고작 한다는 말이 피해자 코스프레 하지 말라. 역겹다라고 학생처장이라는 자가 발언을 하는 그런 사회, 그런 공동체가 서울대에 유지가 되고 있다면, 학생들도 그런 생각이라면 우리 사회의 서울대와 교직원이 왜 필요한 겁니까? 왜 우리가 세금으로 서울대라고 하는 곳에서 이 경쟁으로 전 국민을 노예화시키는 그런 운동가들을 왜 우리가 배출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피해자 코스프레 역겹다. 사람의 죽음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울대 총학생회하고 대학원 총학생회에서는 지금 이 청소노동자가 숨진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는 좀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재발 방지하겠다는 약속을 해라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 그 2년 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던 거고 그럼요. 계속해서 지금 발생을 하는 기본적으로 이 거잖아요. 경쟁 만사의 잘못된 사회에서는 이런 식의 죽음이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 우리 산업체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들도 지금 이제 초기적 입법이 통과는 됐습니다만은 네. 기본적으로 위험을 외주화하는 거 아닙니까? 본사 직원들보다 공부 못해서 취직 못한 애들이 있는 열악한 하청업체로 위험한 일을 떠넘겨 더 낮은 가격에. 그러면 이쪽에서 또 재하청 주고 그러면서 실제로 목숨을 담보로 싼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른바 경쟁과 성과, 생산성으로 내몰린 우리 사회의 극단적인 현상인데, 저는 여기서 마틴 루터 킹의 얘기를 하고 싶어요. 마틴 루터 킹의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네, 60년 전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언젠가 우리 사회는 청소노동자들을 존경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버린 쓰레기를 치우는 사람은 의사만큼이나 소중한 존재다.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냄새와 질병이 창궐할 테니까 라며 청소노동의 존엄을 설파를 했습니다. 네, 노동자가 없으면 상품도 없다. 없죠. 택배기사가 없으면 아마존이 존재할 수 있을까? 실제로 마틴 루터 킹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1년 동안 사실 조지아에 가 있으면서 네. 애틀란타에서 이 마틴 루터 킹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가 내셔널 시빌 라이트 뮤지엄이라고 우리는 멤피스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멤피스는 락의 고향이죠. 그래서 엘비스 프레슬리가 멤피스 사람이에요. 거기 멤피스에 엘비스 프레슬리 생가도 있고 그런데 멤피스에 또 하나 있는 게 바로 요겁니다. 이 로레인 모텔이라고 여기서 돌아가셨어요. 그때 이 청소 노동자들이 I am human이라고 우리도 인간이라고 흑인이면서 동시에 청소 노동자야. 그럼 정말 네. 고통스럽겠지. 근데 이 306호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306호. 306호? 네. 503호밖에 모르겠는데. 306호가 바로 줄리가 양재택과 함께 동거했던 것으로 알려진 그 아크로비스타. 아크로비스타 306호가 이 삼성의 로비에 의해서 특혜 부장됐을 것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그 방인데 이 로레인 모텔이라고 하는 306호 앞에서 잭슨 목사랑 얘기하다 총 맞아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도 청소 노동자들 파업 때문에 지원 방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틴 루터 킹이 무슨 뭐 흑인 지도자라고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마틴 루터 킹은 시빌 라이트, 인권에 대한 시민권에 대한 그 노동권에 대한 투사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흑인 운동만 한 사람이 아니야. 더 이런 걸 많이 했는데 그런 참여에서 우리가 정말 많은 메시지를 받아야 돼요. 이렇게 이준석류로 그냥 완전한 경쟁사회로 작은 정부를 만들겠다는 거 아니야. 통일부도 없애고 여가부도 없애고 하겠다는 건 뭐냐면 정부를 줄이고 경쟁과 생산성이 이념으로 작동하는 시장만 남기겠다는 거예요. 그 시장에서는 자기들은 완전한 승자로서 무한 욕망을 충족할 수 있으니까 바로 그런 시대를 더 이상 우리가 허락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노동자로서의 정말 쓴 눈물을 삼키면서 이른바 귀족 사회의 사실을 통해서 진입했던 이재명이라고 하는 청년이 꿈꿨던 세상, 바로 마틴 루터 킹의 세상과 맞닿아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청소 노동자 문제, 이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사안으로 볼 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비전을 생각해보는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 봅니다. 네,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한지는 또 몰랐네요.
실제로 제가 네. 애틀란타에 있으면서 음. 마틴 토킹 센터, 메모리얼 센터에 거의 출근했어요. 그래서 마틴 토킹 센터를 제가 한국에다가 지부를 만드는 계약을 해가지고 그걸 추진을 네.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결국 돈이 없어서 못했는데 나중에 돈 생기면 하려고요. 근데 음.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실제로 마틴 토킹 센터 같은 데 가면 청소 노동자들이 되게 깨끗한 옷에 이름표도 달고 있고 왜 이름표 있어요? 그랬더니 청소 노동자들이 노동자가 아니라 이름으로 불러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되게 청소 노동자들 복지가 잘 된 걸 제가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제가 마틴 루터 킹이 어떤 분인지 더 잘 알게 됐는데 우리 사회, 우리 서민에 대한 복지에 대한 척도를 알려면 청소 노동자들의 현주소를 바라봐야 된다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이 기사에서 이거 보면서 사실 눈물이 났어요. 네. 그나마 이 청소 노동자들 다른 학교에 비해서 나은 편이에요. 연세대학교 보니까 화장실 같은 데서 요거보다 훨씬 좁은 데서 기고하고 계시더라고요. 걔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대학생들이. 예? 어쨌든, 이게 계집이 아닙니까? 이게 철망이 있고 여기 이 바닥에서 잠깐 쉬고 아니 근데 왜 감옥도 아니고 왜 이걸 이렇게 해놓은 거죠? 서울대에서 이런 거 뭘 배우겠어요, 학생들이. 그러니까 저는 마틴 루터 킹의 그 청소 노동자들에 대한 정신이 다시 이 세상에 우리가 공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끝으로 저희 고발뉴스 정기 후원 회원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고발뉴스.com에서 정기 구독 후원 회원 신청이 온라인으로 가능하고요. 그게 조금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ALS 전화를 개통을 했습니다. 1877-0786으로 전화 주시면 반가운 목소리가 전화를 받습니다. 정기구독 후원 회원이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고발뉴스는 여러분의 자발적 후원에 힘입어 운영되는 대한매체입니다. 자본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언론으로 키워주십시오. 후원 신청은 ARS 1877-0786에서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전화 주세요. 감사합니다.